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권 행보에 첫 발을 뗐는데요. 정치권은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기문 전 총장 어제 대대적인 환영 인파 속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첫 행보로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이게 뭔가 계기가 있는 경우 현충원을 참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오늘 대권 레이스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공식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첫 행보가 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항상 새로 임명되든가 아니면 새해 첫 방문하는 곳이 현충원 아닙니까? 예. 여기에 다양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여길 현충원을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장을 가는 게 맞을지 여러 가지 캠프 내에서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은 네. 그래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첫 인사지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곳에서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귀국하면서 공항에서는 국민 대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과 연관된 행보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올해 신년사에서도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많이 봤는데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역시 국립묘지는 항상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진보를 대표하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을 방문하느냐를 놓고 항상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함으로써 어느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로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10년 동안에 세계 외교의 수장으로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대신에 이제 현실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뗐기 때문에 과연 그 다짐을 어느 정도 현실에서 실천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오늘 국립현충원 방문할 때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글을 남겼지만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는 불사르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서 앞으로 대권 가도에 뛰어들 것임을 또 우회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반 전 총장은 이제 어제 귀국한 이후에 이제 주민들과 이제 시민들과의 접촉면 늘리고 있는데 오늘 11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요. 어제 이제 귀국하면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으로 왔고 또 생수를 편의점에 가서 직접 사고 이렇게 접촉면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어제 귀국 후 메시지가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은 스킨십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사당동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이제는 서울 시민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원래 사당동 집은 2003년에 구입한 집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면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남동에 공간이 있거든요. 바로 직후에 외교통상부 장관 공간으로 가고 이후에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사실 사당동 자택에서 생활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물론 이론이긴 합니다만 서울 시민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그런 행보를 오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반 전 총장 어제 공항에서 강력하게 대권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 부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 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소위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 의지라면은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권력 의지 부분에서도 남을 헐뜯으면서까지 대권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다. 그게 권력 의지라면은 그런 권력 의지는 포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글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무엇이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한 색깔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냐 진보냐 물었을 때 진보적인 보수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진보적 보수주의다. 앞에 진보적이라는 것은 형용사죠. 네. 앞에서 꾸미는 표현이고요. 결국은 보수주의자다라는 것들 일단 자체하지만 그러나 그런 보수주의, 기존의 보수주의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이 전 세계를 이 시민들을 도우면서 여성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빈곤층을 위한 개발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장관까지는 관료로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는 역할이었지만 예.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동안의 기간은 전 세계의 그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예.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했을 텐데요. 일단은 보수주의자라는 기본적인 성향에 더해서 한국 사회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고 또 현재 뭐 양극화라든가 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부딪히는 현재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갈등 위주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응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사의 현안들,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갈등, 특히 보수와 진보가 한국에서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실제 적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때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본인의 확고한 철학과 이념이 어느 쪽인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과제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가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 총장의 보통 약점이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국내와 멀어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지만 어제 그 귀국 메시지를 보면은 부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을 끝내야 된다. 그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개혁적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표현도 네.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개혁적 보수 그리고 양심적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만약에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대권 주자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그런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대권 주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고요.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올바른 용단이다, 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귀국 후에는 조금 달라진 듯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발언이 과거의 오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갈등이 진행되는 국제 간 사안에 대해서 이 협상에 성공한 데 대해서 내놓는 표현이다. 네. 그런 측면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이 존중돼야 할 것이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국가 간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네. 어제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위안부 합의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족적 자존심이라든가 또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사실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거센 공격을 아베 총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권위를 더 가졌다. 네. 한국이
이 실행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압박하는 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단 반 총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저는 분명히 반 총장의 현실 인식과 행보에는 과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유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의 도덕과 이 국제적인 사실은 군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에 대해서 가해졌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최소한도라도 그 당시에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지 국가 간의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네. 이제는 현실 정치인이 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앞으로 매 현안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때는 행보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현안 가운데 이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문제 외에 이제 사드 배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미 동맹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위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배치는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는 중국의 반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그 역량으로서 예. 외교로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또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문제, 위안부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 주자로 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소지가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현충원 참배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현충원을 방문을 하고 있는 대통령 묘역을 지금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이제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의혹, 각종 의혹이 이제 검증이 대상이 될 텐데 벌써 이제 동생과 아들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반 전 총장이 입국하자마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차 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3만 달러, 동생 조카, 저도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독한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23만 달러 수수 의혹 그리고 또 동생과 조카의 뇌물 수수 기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물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일단은 사실 뉴욕 검찰이 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예.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뉴욕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는 이 반스 패밀리, 다시 말해서 반씨 가문의 일, 그리고 반 총장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뉴욕 검찰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1년 전부터 이미 논란이 돼 있었고 반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캠프의 반응은 전혀 몰랐다,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네.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충분히 준비가 돼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네.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더 의혹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SK텔레콤의 뉴욕 지사의 특혜로 입사를 했다든가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예. 또 네. 인도인 사이가 있죠. 그 사이가 유엔에서 요직에 중용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등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 논란이라든가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논란이 될 겁니다. 이럴 예. 때 반 총장 측에서
하나하나 사실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해명을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진실에 입각한 사실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될 경우는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런 검증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검증은 정치인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반 총장이 넘어야 될 과제가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그 우리의 지금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이 시대적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어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상당히 준비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두 번째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에 대한 검증 절차입니다. 예. 이 검증 절차들에 대해서는 물론 검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팩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 또 공세일 수도 있고 그 경계를 넘나들기 마련인데 그런 모든 의혹 그 검증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지적해두고 싶고요. 세 번째가 대통령으로서 준비돼 있는가라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 네.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다 검증 절차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과제들을 넘어야만이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강력한 대권 후보가 귀국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대권 주자들의 반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충청 지역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인지를 밝히셔야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면서 금품을 건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었죠. 자,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대권 주자들의 반응.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무시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각자의 셈법에 지금 다른 정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썼었죠. 그렇지만 그 전에도 무시 전략을 쓴 건 아닙니다. 예. 그저께는 이런 표현을 했었죠.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와 손잡고 정치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써서 견제구를 던졌는데 어제는 이제 그 귀국 날은 무시 전략을 썼는데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하면 할수록 시선이 쏠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히려 존재감을 높일 뿐이다. 네. 그리고 지나치게 공세를 할 경우 보수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그 정치 교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권 교체와하고는 사뭇 상반된 프레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부분의 충돌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된 검증과 비난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이 반 전 총장이 어느 세력과 어느 정당과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죠. 실패한 정치, 기득권 정치, 그리고 광장의 민심에만 기댄 정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박 진영, 예. 그리고 친문 진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목소리를 이미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도와 보수, 그 중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포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아마 국민의당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 예.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자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면담도 하고 또 같이 찾으면서 공동의 어젠다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네. 결국은 또 어느 쪽과는 일정하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저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방점을 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의 리더십이라든가 우리 사회 현안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줘야 되지만 예. 과거에 보여왔던 관료주의적인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네.
상당히 그런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질문을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